예, 안녕하세요. 포티투마루 정휘웅 소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날씨도 추운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슬라이드가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처럼 길게 가진 않고요. 인간 관점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PT 내용에는요. AI 기술이든 뭐 현재 기술 트렌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얼굴 보이는 거 부끄러워서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 42 마루예요? 42 마루예요?부터 물어보시는데 이게 42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하수를 여행하는 여기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이 소설에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AI가 결론을 냈는데 정답이 그냥 42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건 거죠. 이 42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은 궁극적인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도 이 42가 될 겁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값이 42인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궁극적인 답일 거야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저희 회사는 이런 어떤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답을 찾아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이전트의 얼개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설명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기술적인 구조라기보다는요, 맨 처음 출발점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제 사항이 이 사용자의 입력이 있다는 거죠. 맨 왼쪽에. 어떤 얘기냐면은 사람이 명령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전제를 좀 깔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에이전틱이 됐을 경우에는 AI가 능동성을 많이 가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특정한 절차를 통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수행을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봤을 경우에도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명령을 내렸을 때 요즘 보면은 여행 계획 같은 것들 짜잖아요. AI가 먼저 결제하고 여행 스케줄 짜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한 숙소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해서 결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A에서 Z로 가는 어떤 순서가 있는 거고요. 에이전트도 그 순서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관련된 절차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라는 말 자체가 AI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AI는 확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에이전틱 부분입니다. 수행 절차를 AI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다음 단계 어느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은 또 뭐를 만들 건지 게다가 요즘은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학습되지 않은 부분에 데이터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 가서 전제 조건이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인데 거기는 스트리밍 데이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지 않으니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나 라벨링한 데이터도 없는 거죠. 많은 부분의 산업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이 스트리밍 데이터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쪽에서는 이런 데이터 안에서도 AI가 학습될 수 있나요를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실험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 강연 요청이 오고 난 다음에 항상 생각을 한 거는 AI의 활동은 내 활동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요 슬라이드는 어차피 온라인에다 공유가 되니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촬영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아마 사람 뽑을 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엊그저껜가 어저껜가에도 뉴스에 보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인사팀에서 사람을 뽑는데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는 보고도 그 회사들하고도 제 생각이 일치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을 때의 필요 인력의 잡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AI로 좀 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내 업무를 잡 디스크립션 AI로 만든다. 생각보다 내 업무 기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미션이 있어서 뽑아야 되는데 디렉션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력서 검토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들, 요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명을 뽑는데 이력서가 50개 나왔거든요. 50개 다 검토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AI한테 좀 어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움직여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이 제가 실제로 이제 그 뭐 특정한 포털에다 올려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라고 인사 쪽에 요청을 하고 공고를 냈던 내용입니다. 주요 미션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을 해주는 담당자를 뽑는 디스크립션입니다. 근데 50개 나왔어요. 어렵죠. 사실 프로세스는 거꾸로 했습니다. 저는 이력서 50개를 전부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AI한테도 다시 물어보는 절차를 했는데 노트북 LM을 썼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다 사무실 들어가시면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노트북 LM에 지원한 사람들의 모든 이력서를 다 올려놓고 인스트럭션을 올리죠. 다음은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분석하고 대상자 5명. 50명을 다 인터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중에서 너가 보고 5명 좀 뽑아줘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줬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해주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야 AI가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노트북 LM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5명을 추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은 제가 작업한 거예요. 50명의 모든 이력서를 제가 손으로 다 열어보고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다 봐야 되는데 50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5명을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 여기 맨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뭐 이직이 잦다, 뭐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은 AI가 아직 분석해주긴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 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도 연구개발 관리직으로 오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분들 취업이 쉽지 않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하면서도 그래도 몇몇 분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매칭을 해봤더니 딱 한 분만 일치합니다. AI가 추천을 했던 5명 중에 딱 한 명만 일치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택을 한 5명을 전부 다 인터뷰했을 때 뽑은 분은 여기 계신 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만약에 AI한테 HR을 시켰을 경우에는 제가 원하던 분은 절대 뽑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뭐 당연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뭐 50명을 다 봤을 때 AI가 추천한 5명을 인터뷰해서 여기 뽑은 분보다 더 나은 분이 뽑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사람의 성향의 문제고 인터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이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AI가 원하는 인력을 추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직접적으로 검토해서 면접대에서 선택한 사람은 한 명만 일치한다. 아직까지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과 AI가 선택하는 부분은 여전히 간극이 크다. 왼쪽의 화려함에 매몰되면은 결국은 우리 오른쪽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줬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넣었더니 잡 디스크립션을 저렇게 뽑아줍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만들어둔 잡 디스크립션의 설명보다는 굉장히 좀 러프합니다. 항상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하는 기준에 AI가 아직은 못 따라온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잡 디스크립션 쓰고 난 다음에 분명히 사람이 보강 작업은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여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걸 쓰고 나면은 당연히 저희 회사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뽑아주십시오라면은 인사팀에서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받겠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노트북 LM에 넣은 절차에다가 다시 넣어볼 겁니다. 5명만 추천을 해줘. 그러면 대면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는 실무진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아니죠. 그럼 대표 CEO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연봉 협상하고 이렇게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AI가 대체 가능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AI에 의해서 어차피 내가 이 사람 뽑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인사팀 입장에서는
오케이 누르는 순간 사람인이든 어디에든 공고를 자동으로 내주면 되겠죠. 해당 잡 디스크립션으로 사이트에다 공고를 내죠. 사용 공고 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공지를 해주고 난 다음 이력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스케줄을 잡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터뷰를 해야 되면 인터뷰 스케줄을 잡겠죠. 그럼 인터뷰 스케줄도 동일하게 회사 내의 CEO나 이런 분들의 요청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저희는 짧은 기간 안에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으니 다행이지만 이력서가 너무 적게 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또 리포트는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민해 볼 거는 인사팀이 정말 필요하냐? 채용하는 미션에 대한 부분만 떼어놨어요. 당연히 인사팀이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근데 인사 채용 지원 업무라고 하는 거를 떼어내어서 남겨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AI가 필터링 해가지고 나오는 데이터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어떤 인력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 다음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업무 스타일상 30분 단위로 이렇게 그 기록을 다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기억하기 위함인데 촘촘하게 남겨두면은 AI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기록을 빼놓은 시간이 있는데 AI 에이전트가 대표님 아니면은 소장님 요 시간에 아무개 씨가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니 제가 직권으로 면접 시간을 집어넣습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 에이전트가 어떤 미션을 수행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거기 빼먹은 시간이 있다면은 내가 그걸 따라야 될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 AI로 쓰는데 그 예를 들면 국내 대표적인 2개 포털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고를 내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가 HR로 요청을 한 다른 헤드헌팅 그룹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지인을 통해서 들어온 이력서가 있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에이전트가 진행을 하고 있는 미션이 있다더라도 그 내부에 중간중간 데이터들을 넣어주는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AI랑 인간이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허들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AI가 인스트럭션 했던 게 얼마나 믿을 만하지?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신뢰도를 조금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성능들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똑같은 그림입니다. 회사 대부분인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부분이 이런 식의 사람들의 사고가 흐를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AI가 공고도 내주고 그럼 나는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넣을 겁니다.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해주는 사람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너가 알아서 인스트럭션 해주고 공고도 해줘. 그러면 너가 다음 해주겠지? 라고 던져버리겠죠. AI에. 근데 승인은 대표의 승인 사항이니까 당연히 AI가 기한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난 다음에 에이전트들끼리 통신을 해서 이력서를 적당히 알아서 모아주겠죠. 어느 기간 동안에 있으면은 그러고 난 다음 AI가 다시 한번 종료 기간이 되고 나면은 특정 시간에 맞춰 가지고 AI가 자동으로 요약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5명을 인터뷰하면 될 겁니다라고 잡아주고 대표나 실무 책임자 저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인터뷰 스케줄이 잡혔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명 뽑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AI가 이 사람한테 전화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규정에 따라서 아마 연봉 협상도 이렇게 될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AI한테서 요번에 저희 회사에 합격을 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이 귀하의 경력을 계산해 보았을 경우 얼마로 결정이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당신이 이쪽 업무를 하실 경우에는 얼마에 대한 연봉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오케이, 노. 해서 사람이 예 하고 나면은 해당 사항을 대표이사한테 보고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또 AI가 자동으로 보내주겠죠. 어찌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앞으로 이 인력 채용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해 주는 게 아마 인력 채용 에이전트 호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는 호스트
프로세스 절차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그림 계속 반복되지만 조금씩 바뀝니다. 자, 이제는 좀 많이 바뀝니다. 제가 연구개발 업무 담당자인데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내가 일이 너무 많다. 이 업무를 나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사람을 한 명 더 뽑아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AI한테 사람을 뽑아주세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AI가 이 사람의 업무를 분석을 하고 난 다음 더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안 뽑아야 되는지 분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AI가 자동으로 인스트럭션해서 이 사람의 업무는 하루에 8시간 동안 단위 업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니 다음과 같이 분석이 되었고 사람을 더 뽑아주십시오라고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 체크리스트를 봤더니 잡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스트럭션 당연히 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AI가 먼저 면접을 봐요. 자, 저는 현재 어느 회사의 에이전트인데 이런 잡 디스크립션이 있었고 당신에 대한 채용 공고에 당신이 지원하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은 대표님이 승인하실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채용이 가는데 이 프로세스는 이거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업무를 분석을 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잡 디스크립션을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AI가 저 사람의 업무를 분석을 하고 업무 시간을 분석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연구 개발 업무 지원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를 AI한테 올렸는데 만약에 AI 에이전트가 봐서 당신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보이지만 제가 봐서는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리젝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앞으로 대부분의 업무들이 아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AI가 측정했을 때는 사람의 미션은 단위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 나오고 상부에는 보고를 이렇게 하겠죠. 해당 사람이 사람을 뽑아달라 요청을 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가 리젝트했습니다라고 통보하고 저기서 끊어버리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앞으로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 겁니다. 먼 미래를 보게 되면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는 지금 연구개발 업무라고 하는 게 통상 그 예산 관리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연구개발이나 규정들을 관리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분명히 먼 미래, 뭐 몇 년 안에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생기고 우리 회사 내도 사내 연구개발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있다면은 둘이서 통신해 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연구개발 업무라는 미션이 필요가 없을 거고. 자,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HR, 사람을 뽑아주십시오라는 프로세스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보셨던 사람을 뽑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호스트나 에이전트들도 앞으로는 자꾸 사라지는 톤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요약이라고 하는 데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약은 사람이 긴 데이터를 보기 힘드니까 요약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에이전트끼리 통신할 때 요약이 필요할까요? AI끼리 통신할 때 요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로우 데이터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분석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채용 에이전틱도 필요가 없고요. AI끼리 통신하기 때문에 보고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통보해 버리는 겁니다. 연구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연구비 집계는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희가 뭐 연말 연구 집행 다 하고 나면은 연구 예산을 회계법인에 보내가지고 집행해주고 결산받고 이런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회계사의 연구비 예산에 대한 적정성 집행 관련 미션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갈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흘러가게 될 거라고 저는 좀 우울하게 전망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우리 조직은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거버넌스 체계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보시면 AI 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람들 얘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고 있는 거는 AI를 융합시키기 위한 인티그레이션 옵스입니다. 활동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리 내부 시스템의 준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시스템 준비도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다음에 시스템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데이터도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스트리밍 형태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레거시 데이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결책을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저희가 고객을 만나보게 AX 희망하는 고객들 만나보게 되면은 분명히 담당자분들은 의지가 강해요. CEO 분이나 아니면은 조직장도 의지가 강하신데 대부분의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 시작도 보안, 끝도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를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인터뷰에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른 회사의 데이터는 보고 싶은데 저희 회사 데이터는 절대 못 보여드려요. 로 귀결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저희 회사에 여쭤봐도 똑같아요. 포티투마루 데이터 보고 싶은데 저희 회사는 못 보여드려요. 이런 형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되고 나면은 저는 요 미션이 꼭 필요한데요. 어느 조직이라 하더라도 AI 트레이닝입니다. 근데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전산 시스템은 도입이라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난 다음 거기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미션들인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테스트해주는 데이터도 계속해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갱신이 없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붕괴가 되겠죠. 이거를 내부 조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요즘 힘이 많이 죽긴 했습니다. 가트너 그룹에서 AI 트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AI 트리즘 쪽 부분을 계속해서 신뢰성이나 조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션들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거 조금 더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시스템에 반영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AI 시스템 LLM 모델 하나 도입을 잘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회사 내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인사총무 시스템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CRM 하는 고객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 시스템을 붙이기 위해서는 경쟁 부서 혹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 AI 트리즘 신뢰도랑 그다음에 위험 관리 그다음에 보안성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올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화두가 ICT 시스템은 해킹이나 보안 문제였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집에 가시면 뭐 쇼핑몰 때문에 뭐 개인 통관번호를 바꿔야 된다는 등 이런 뉴스를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 각각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레거시 데이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레거시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학습과 테스트로 바로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이나 조직 내 보안 서비스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내부 규정 절차 조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AI 인티그레이션 불가능하겠죠. 학습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관리를 해줘야 이게 지도학습이 되든 비지도학습이 되든 다 관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관리를 해줘야 신뢰성이 있겠죠. 이 데이터는 어떤 이력을 가지고 관리했다는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의 성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능 지표를 측정해줘야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평가 지표를 균등하게 하나 잡아가지고 뭐 라즈 방법을 쓰시거든 뭘 쓰시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 트리즘 내에서 데이터 신뢰성과 환각 문제도 같이 돼야 되고요. 이 모든 미션들이 연계가 되었을 때 맨 아래쪽에 보고 계시는 서비스 신뢰도와 직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포부터 이 네 가지 미션들은 전부 다 하나로 묶여가지고 움직이는 미션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AI는 굉장히 부수적이에요. 책임은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모델들이 모델 배포를 하기 위해서도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이게 길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붉은색으로 하나 해뒀는데 이러려면은
회사 내에서 다른 팀들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내 부서에 있는 미션들을 다른 팀에다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팀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내부는 우리 내부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 부서에서 AI를 배포하려는 부서에 대한 반발감이 상당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런 미션들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면 환각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제가 그 구글이나 이런 데 물어봤는데 당연히 지금 정묘년이니까 87년 하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부침가루의 비율을 물어봤는데 튀김옷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생일인데요. 음력이 11월 18일입니다. 처음에 질문하면 11월 18일 답변을 정확하게 해요. 근데 6번 정도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에러가 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게 에러인 줄 알고 움직이지만 앞으로 AI는 우리 후손들은 이 에러를 그냥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내용 검토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부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미션이면 쉽게 도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부서랑 연계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AI 에이전트 도입하기 전에 다른 부서랑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션 하려고 하는데 하면 분명히 처음에 오는 질문이 이걸 겁니다. 왜? 그 다음에 우리 업무를 뺏어가서 AI로 대체하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 조직이 이 내부망입니다. 지금 제가 연계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전부 다 내부지 외부 연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면은 뭐 라즈 방법을 쓰기 위해서도 챗GPT나 이런 빅모델을 써야 되거든요. 내부망에서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망으로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 미션 자체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와 AI가 하고 있는 업무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는 당연히 넣을 수 없겠죠. 그런데 밖에 가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둘 사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야 OCR로 넣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통관 업무나 관세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몰도바에서 온 그 수출입 서류가 하나 있는데 이거 AI가 OCR하고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의외로 그런 서류들을 디테일하게 보면은 틀린 부분들도 많고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무슨 문제가 많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업무를 내 PC 안에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상 클라우드에 올려서 쓰라고 하면은 AI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미션을 내 PC 안에 넣어두고 그다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넣어뒀다 하더라도 최신 버전 1.2, 최신 버전 1.1의 최신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버전 관리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개인의 주관적인 미션이죠. 그 데이터들의 유사도는 거의 100%이기 때문에 정말로 AI가 분석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업무 검토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정말로 정형화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처리돼야 되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보시게 되면은 자 사람을 뽑는데 에이전트한테 시켜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력서를 3일 동안 받고 난 다음 거기서 너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뽑아줘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 규정이 이겁니다. 경력은 10년 이상, 어디 교육은 받았고, 그 다음에 희망 연봉은 얼마 이하이며, 그 다음에 어떤 뭐 회사까지 출근 시간은 1시간 이내고 이런 식의 규칙을 촘촘하게 달아두는 거죠. 이 규칙에 맞는 이력서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나한테 통보해줘. 이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회사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3일 동안 이력서 모아서 좀 딥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내일 당장 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 이력서를 빨리 내야 돼요. 채용 공고 빨리 내야 된다면 그건 실시간으로 처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지금 AI 기본법에 있어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AI한테 넘기는 게 아직까지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인 겁니다. 그
대부분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LLM으로 해결이 다 되는 거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LLM이 모든 걸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AI에 문서를 올려놓으면은 그걸 파싱을 하고 자동으로 레그가 돌아가고 거기에서 OCR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많은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LLM에 질문을 하니까 LLM이 알아서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할 때는 어떤 미션이 있는지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이 있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LLM이 계산 잘해주는데 앞쪽에도 보시면은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느냐 정확한 값을 처리하는 거는 사실 AI가 아직까지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는 게 훨씬 더 정교합니다. 이것을 떼어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능동적인 일을 수행한다면 훨씬 더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한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규칙에 맞춰가지고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이도 AI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AI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사람이 꼭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에이전트가 연계된 시스템이 희망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은 사람 공고를 내서 뽑아주는 미션까지 다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미션 맡기면 되겠죠. 근데 그 AI가 기능이 없다면은 못하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 AI를 도입을 하기 전에는요,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 내 실무를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부서에 어떤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짜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는데 아마 오늘 요 드렸던 체크리스트를 에이전트 도입하시기 전에 좀 체크리스트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에이전트 도입을 하면은 이게 더 일이 줄어든지 봐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판사분이랑 좀 얘기를 했어요. 그 법률 분야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분 말씀은 뭐냐면 변호사들이 준비 서면을 쓰는데 AI를 많이 쓴답니다. 그럼 변호사들의 업무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법령을 레퍼런스한 값들에 틀린 게 많아서 판사들은 거기에 관련된 법령들을 다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쪽에서는 AI 덕분에 일이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지막 종말단에 있는 사람은 일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판사는 잘못된 법령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판결문을 잘못 썼을 경우에 책임 온전히 그 판사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무조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을 때 사람이 해야 되는 미션이 늘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조금 이따 무서운 그림 하나 나오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최근에 제미나이 3 관련된 결론 쫙 나왔습니다. 보고 와 했습니다. 성능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확 놀라고 하루 이틀 더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공지능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도 인간을 잘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결과물들이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AI를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토마스 홉스가 만든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대중의 어떤 힘으로써 그 본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의탁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왕이 돼 있죠. 그게 왕당파에서 처음에 냈던 컨셉이거든요. 왕의 지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부분들이 다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계몽된 거죠. 그 계몽의 의미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거는 왕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공화제에 의한 국가가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의 개념은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뭡니까? 국가가 없으면 외국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국적자면은 어느 나라에 비자 하나 들어갈 수 통신 안 되죠, 그죠? 자, 우리의 그 불안감을 이제는 어디에다 의탁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 상태에 있고요. 에이전트도 이제 앞으로는 국가나 인공지능 이런 거 구분 없이 완전히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